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이 발표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거 끝나고 나서 또 공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분들도 초청을 해서 우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 이렇게 오셔서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고창시민 창의 문화 캠프, 우리 갯벌의 소금꽃 캠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 자체도 굉장히 여기하고 맞다. 어떤 분은 그래요. 준비하니까 삼양 영업사하고 소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지역에만 그렇게 있을 뿐이고 여기는 도전 공장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쪽 지역 자체가 삼양도 염전하고 또 연관하지 않을 수가 없는 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굉장히 제가 또 기대하고 어떻게 보면 또 학자 또 일반 문화라든지 또 뭐 그 여타 전문적인 어떤 부분으로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 정말 저희들이 감동 깊게 들었지만 이 시간은 삼양 영업사 로컬 콘텐츠의 힘이라고 그래서 우리 양소희 작가님이 이 관광이라든지 여행 작가로서 또 어떤 그런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그 양력을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력이 너무 많으시고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잠깐 보시도록 하고요. 너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앉아주시고요. 바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소희 작가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답사를 한번 왔다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많으나 이런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것만 짧게 하고 또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식당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 만났었는데 역시 교장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일까요? 동호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화이팅이고요. 제가 방송 일도 하고 해가지고 꽤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은 잠시 로컬에 관심이 많아서 목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삼양 염업사 때문에 고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넘기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넘길 텐데 넘겨주시고요. 네, 뭐 저의 이력은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서 또 넘겨주시고요. 뭐 제가 왜 많은 활동을 하느냐? 여행 작가 1세대입니다. 경력이 20년이 넘어요. 그러면 연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해서 한 일이 너무 많아요. 서울관광 마케팅, 뭐 무장애, 뭐 장애인 관련 또는 해외 그 관광청에서 초대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 그냥 여행자가 아니라요 정부에서 불러서 보게 되니까 다 샅샅이 안에 뭐 시책,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샅샅이 보게 되면서 제가 관광학 박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계속 뭐 책 내달라면 책 내주고 섬에서 안내판 해달라면 안내판 해주고 군산의 어청도 같은 경우는 섬 전체를 스토리텔링해서 마을 회관에다 스토리텔링 전시관도 해드리고요. 이제 혹시 어청도 가시면 어머 이렇게 예쁘게 누가 했어?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별걸 다 했어요. 넘겨볼게요. 제가 목포에 가서 지금 사실 전라도 쪽 콘텐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목포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목포라는 곳은 일본이 만든 그런 도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면 근대 역사 1관, 2관 해가지고 일본인이 만든 거리를 다니죠. 목포 시민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축제를 하면 거기다가 뭐 기모노를 입고 왔다 갔다 해. 목포 시민들은 더 뿔이 나. 국가 돈을 갖다 축제하면서 일본 놈 기모노 입는 걸 내가 봐야 되냐, 막 어르신들 봐가지고 가슴을 치고 울고 가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럴 일이 아니죠.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숙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 얘기는 뭐냐 하면요, 아까 우리 앞에 교수님이 정말 제가 오늘 또 훌륭한 한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쫓아다닐 거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업종이 다르면서 협업하면 되게 좋으신 그런 교수님이라 이곳의 가능성은 고창의 보물이다 말씀하셨는데 보물 이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와서 오늘 이런 행사를 참여하게 되면서 이 곳을 알게 됐잖아요. 어쩐지 내 것 같아요. 그 고창분들이 그럴 거야. 무슨 오자마자 내 거래.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방송이나 또는 아까 중학교 3학년 마스크 벗을게요. 하나는 네. 중3 그 친구가 지금 16살이죠. 그러면 이게 꽃을 피우려면 천천히 가셔야 돼요. 한 10년? 그럼 그 친구들이 25, 6대면 얼마든지 그 친구들이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만, 글쎄요, 뭐 돈이야 많은 사람들 세상에 엄청 많죠. 그렇지만 돈으로 대체될 수 없는 뭔가 진짜 귀한 것을 고창 사람들이 뺏기지 말고 잘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2022년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32년에 여기 다시 와보면 그래, 내가 그때 그 한 말을 여기에 애정을 쏟았던 거를 사실 페이의 10분의 1을 받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고창의 보물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물이고 또 동시에 지구의 보물이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네. 제가 오늘 사례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짧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1부작, 2부작, 한 5부작으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대만을 갖고 왔어요. 왜? 우리 불편한 진실, 일제강점기를 똑같이 겪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 우리도 청일전쟁에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무조건 지면, 전쟁에 지면 뭘 줘야 된대요. 그래서 뭘 줬냐 하면 일본이 대만을 줘. 지금 대만 시끄럽죠. 그 대만을 통째로 받았어요. 근데 사실 중국은 땅이 너무 넓어서 대만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까짓 거 섬 하나 주남 하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동안 소외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학교도 만들고 막 길도 만들어주고 처음엔 좋았죠. 근데 제가 대만을 가서 샅샅이 다녀보니까 수탈할 목적으로 기차를 놓았고요. 철저하게 수탈에 갔습니다.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만 사람들이 대부분은 일본을 좋아해요. 젊은 애들은 더 좋아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학교에서 하는 강의 같은 경우는 돈을 거의 안 받고도 막 가요. 왜? 우리 애들 소중하니까. 여행이라고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막 와요, 애들이. 거기다가 저는 꼭 노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더 신났죠. 거기다가 또 깜짝 파티를 해요. 애들 중에 또 노래 잘하는 애들 갑자기가 어디 있어요. 미리 다 준비했다가 누구 나와 그러면 막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너무 좋아해. 하지만 저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아까 이제 시민분 중에 얘기하셨죠. 이곳이 어떤 역사인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토로하기보다는 정말 입구에 딱 써놔야 된다. 그 말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 사례예요. 대만은 솔직히 말해서 유학을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청년이나 이제 30, 40대를 만나보면 야, 어떻게 니네 이렇게 돈이 많아? 어떻게 그렇게 다 유학을 갔다 왔어? 그게 아니라 부모가
언제 중국이 이거를 뺏을지 모르니 니네는 급하면 유학했던 나라에 가서는 살 수 있잖아요. 언어가 되잖아요. 거기를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유학을 보내는 이유가 피난처를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전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자기 나라를 돌아와서 견문이 전 세계를 가서 공부하고 온 애들이 돌아와서 그래 문화를 지켜야지 우리 건 뭐지? 근데 이제 대만은 원래 옛날부터 어디 막 왕족이 망하고 그러면 배 타고 와가지고 머물고 또 저기 왕족이 와서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주민들이 한 100여 종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정리하고 한 8개, 9개의 원주민을 규정했어요. 그리고 그 원주민의 문화를 여행하면 보여줘요. 근데 그게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머리가 좋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모든 것들을 그래도 이건 우리는 재산이야. 부시지 말자. 이거를 잘 활용하자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여기 보면 이건 맥주 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맥주 공장 그러면 그냥 뭐 컨테이너 같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맥주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팔았죠? 일본인들이 맥주 공장을 만들어서 대만 사람들이 판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장을 처음에는 다 진 게 아니라 일부를 짓죠. 그리고 공장이 잘 되니까 또 지어, 또 지어, 또 지어. 그러면서 공장이 사실은 공장 같지 않아요. 가보면 굉장히 건축도 특이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이완 맥주 공장을 원래 일본이 도망갔으니까 거기는 다 이제 비었고 그 다음에 대만 사람들이 와서 그걸 이어서 공장을 했는데 여기가 타이베이시 중심부가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공장이 바깥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비어서 슬럼화가 됐었죠. 근데 이제 대만은 영리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안 해요. 이거는 타이베이시 건데 자기들이 안 해요. 기획자를 불러서 니네 통으로 10년 해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계약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따인데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문화 기획 들어가서 하는데 엄청 잘해요. 넘겨주세요. 예. 근데 분위기가 뭐 이런 건물 저런 건물에서 사실 여기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와보고 야 우리도 대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 라고 해서 제가 가슴이 그냥 막 뛰면서 이거 내 거야. 아니 내 거 아닙니다. 그냥 제 컨텐츠라고요. 제 컨텐츠. 이걸 쭉 10년 이상 지켜오면서 저는 또 연구자로서 아니면은 또 굉장히 이게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넘겨주세요. 여기서는 뭐 자동차 무슨 뭐 그 처음에 나올 때 출시할 때 그런 쇼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밤에는 밤새도록 무슨 젊은 애들 와가지고 저는 원래 받아주지 않는데 그 기획자가 친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데서 막 레이저 쏘면서 밤새 애들 막 춤추는 거예요. 그런 공간도 필요해요. 젊은 친구들은. 저는 조용히 앉아서 차나 마시고 뭐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그렇게 생겼죠. 그래요 진짜로.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너무 착한 교장 선생님 안 가셨죠? 저 굉장히 착하게 생겼죠. 뭔 소리. 우리 교장 선생님 바로 이러는데 뒤에 계신 분 짠지드시네. 아이고.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 공간은 낮 밤이 막 다르고요. 낮에 갔을 때 다르고 밤에 갔을 때 다르고 영화관도 있고 편집샵도 있고 뭐 찻집도 있고 뭐 음식점도 있고 가는데 그게 모두 다 뭐를 담고 있냐면 대만의 문화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여기만 다녀도 대만이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또 대만이 아무리 좋아도 불편한 건 싫잖아요. 대만도 막 습하고요. 완전히 사우나에 사우나 막 40도 50도. 나 너무 웃기는 게 대만 애들이 한국 와가지고 덥대. 그래서 야 니네 더 덥잖아. 여기는 안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이제. 그쵸? 대만같이 되게 더운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네. 여기는 뭐냐 하면 아까 거기 맥주 공장이 너무 대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대만의 전국에서 다 화산 문화지구를 구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말도 못해요. 아마 고창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오랫동안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 이게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급하게. 여기는 담배 공장이에요. 이 담배 공장은 또 이제 화산 문화지구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또 다른 컨셉으로 해가지고 막 투자돼가지고 했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냥 자체 공장을 살려가지고 합니다. 넘겨보세요.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저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제가 왜 이걸 생각했냐면 여기 와 보니까 바깥을 막 다녀보니까 이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숙소가 있었더라고요. 숙소. 저는 숙소에 완전히 빠졌죠. 왜? 최근 관광 트렌드는 맨날 그 학자들은 어려운 얘기를 해. 웰니스 관광 뭐 이런 거, 뭐 체류형 관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처럼 사람들이 직장 다니다가 약간 퇴직해서 뭐 1년 동안 묵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젊은 애들은 일하기 싫으면 그냥 퇴직하고 뭐 약간 뭐 이렇게 그러면 돈 받으면서 한 6개월 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원래는 다 외국으로 가요. 원래는 다 외국으로 갑니다. 젊은 애들이. 근데 요즘은 갈 수가 없고 불편하니까 국내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곳은 이 숙소들을 잘 살려서 그곳에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주일, 보름, 1년, 막 2년 이렇게 와서 체류형 관광 머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볼까요? 고창 사람들을 보고 고창 문화를 보고 고창 자연을 보고 그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20억이든 30억이든 다 싸갖고 어디로 온다? 고창으로 온다. 그게 됩니다. 돼. 그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삼양 영업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원래 그 뭐 대만 역사를 말할 건 아니지만 그 모택동하고 장개석이 막 싸워요. 중국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모택동이 이기고 장개석이 후퇴를 하면서 잠깐 왔다가 다시 가서 뺏을 거야 라고 대만을 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오냐 하면 군인들 옷 만드는 사람, 군수 물자를 하는 사람들 다 와요. 그래서 공장이 생기고 주변에 숙소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101빌딩 혹시 대만에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거기가 새로 형성된 신도시인데 무덤이 있던데. 무덤,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거기가 신도시가 된 거죠. 거기에 바로 이게 있었습니다. 군수물자 만들고 거기 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좋은 데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거를 101빌딩 옆이면 땅값이 얼마예요. 근데 그거를 문화하시는 분들이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 넘겨보실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숙소를 잘 막 그 사람들의 역사 뭐 어쩌고 뭐 전시관 뭐 공원이에요. 사실 공원. 좀 그 도심 한가운데 공원을 좀 걸을 수 있고 한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됐고요. 더욱 놀라운 거는 이 안에 하오디엔, 좋을 호자가 중국어로 하오거든요. 하오디엔. 그럼 뭘까요? 좋은 상점. 전국에 그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그 농산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를 중에 좋은 거를 싹 모아요. 그 시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단체에서 쫙 모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판매를 하는데 너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 그 시신안촌이라고 예전에 군수물자를 하던 직원들, 공장에 살던 사람들, 가족들이 살던 그런 뭐 그렇게 넓고 좋은 집은 아니겠죠. 그 사람들이 있던 그 공간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 안에서 주말에는 프리마켓해요. 근데 여기는 도심의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 대비되는 거죠. 101빌딩의 화려함과 옛날에 이랬어? 그게 너무 극적이 되면서 여행자들을 또 확 자극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주말에는 프리마켓 하니까 주변에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오래된 책도 팔고 뭐 뚱땅거리기도 하고 막 너무 또 그런 풍경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성공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가 뭐 아까 우리 학생이 발표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관광 경영학과? 대학교 학생들이 연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래서 아까 같이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저 친구가 어떻게 될지 저는 좀 쭉 지켜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이죠. 바로 뒤에 101빌딩이 있는데 그 앞에 누추한 거 보이. 근데 우리 여기는 신기하게도 대만은 페인트 같은 거 칠 안 해요.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놔두면서 들어가 보면 깔끔하고 복원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복원. 무너지지 않도록
딱 기둥부터 잡아가지고요. 여기도 바깥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계속 살리긴 살리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복원, 안전할 수 있는지 기둥 조금 세우고 뭐 이런 것도 다 안전하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얘기 엄청 들어요. 오 로컬 그래요. 그렇지만 말이 그렇지. 점점 지역은 인구가 없어지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히 마을 자체가 소멸되는 곳이 굉장히 실제로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쵸? 말이 좋단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인구를 많이 늘리고 그리고 좀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새 정부가 7월에 발표한 게 바로 주 핵심이 뭐냐면 지역이 살으려면 지역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찾아라. 그래서 요즘에 기록화 사업이 굉장히 인기죠. 근데 기록을 정말로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그 지역만이 뭐가 있나 막 찾아서 기초를 다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상품을 만들던 뭐 이름을 짓던 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의 누구가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읽어보면 2페이지를 못 넘기겠어. 사업 따먹는 것만 연구하는 거죠.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가지고 부자 안 되고 건물 못 사요. 제발 그런 거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주는 것이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나무가 될지 모르는데 그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이렇게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컬 콘텐츠 발굴을 위해 떠나볼까요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사막 영업사뿐만이 아니라 인근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 다른 도시까지. 왜냐하면 여기에서 1년 살면 1년 동안 보고 즐기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저기 좀 갔다 올래 그러면 안 돼. 우리 고창에서만 있어야 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 갔다 오고 싶다 그러면 갔다 와. 전주도 좋지.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오히려 더 확장된 지역에도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연계해서 경계를 뛰어넘어야 고창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했죠. 사막연합사는 무슨 지역이니까 니네들이 해.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서로 같이 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런 거는 그냥 다 넘어갑니다. 네, 이런 것도 뭐 보고 싶은 사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넘어가 주세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를 하려면 사실 지금 국가가 가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트렌드.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지금 트렌드예요. 근데 내가 서점을 하나 차리려고 그래. 근데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 그래서 파란색으로 다 칠해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가니까 수익이 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파란색을 다 칠했는데 트렌드가 노란색인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테이블을 노란색으로 한다든가, 그렇죠? 뭔가 다른 거를 노란색을 넣겠죠. 뒤늦었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 관광 개발 기본 계획이 올해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10년을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관광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할 거야. 그걸 알면 어떨까요? 여기서 관광 트렌드를 맞출 때 그 방향으로 제시하거나 페이퍼를 쓰면 훨씬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 보면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자원화 뭐 이런 거 있는데 워케이션이란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자꾸 영어로 하냐 그러죠? 일을 할 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 꼭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창처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머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반은 서울에 살고 일주일에 반은 고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이 삼양영업사 주변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집들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케이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일하기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워케이션 굉장히 중요하고요. 체류형 관광.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제부터 고창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체류형 관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체류형 관광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왔는데 하루 묵는 것보다 한 달 묵어야 손님이 30명 오는 것보다 한 명이 와가지고 진하게 다 쓰고 가는 게 좋단 말이죠. 그러려면 체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그럼 체험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느냐? 서울이 엄청 잘해요. 원 모어 트립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에 원 모어 트립, 그 앱이 있어요. 그 안에 200~300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체험 어려워서 어떡해. 근데 거기에 소맥 하는 것도, 소맥 만들기도 체험 10,000원씩 주고 체험해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최근에 소주 맥주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약간 이렇게 멋지게 할 줄 몰라요. 술을 못 먹어서. 근데 혹시 이 중에 고창분들 중에 내 술이라 그러면 좀 하지 하는 친구,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옷 같은 거를 좀 특이하게 했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고창 맥주도 만들고 고창 막걸리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체험으로 충분합니다. 술이 사실은 인기를 많이 끄는 거에 가장 1등이 술입니다. 네, 넘겨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번 더 할게요. 넘어가 볼까요? 그게 있었는데 폐공장 활용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이거 좀 찾아보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워낙 많이 다녔어요, 해외를. 그래가지고 놀랐던 게 뭐냐 하면 11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 좀 와인 한다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홍콩을 갑니다. 한 달 동안.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홍콩은 와인을 안 만들어요. 근데 전 세계에 제일 좋다는 와인들을 다 갖다 놓고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고창에서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 8도의 유명한 막걸리를 다 모아. 그래가지고 막걸리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막걸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름을 그럴듯하게 하나 해가지고, 이쪽은 뭐, 근데 이제 그래요. 그 지역마다 특이한 막걸리를 진짜 많이 만드시고, 그 만드는 사람의 스토리도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홍콩에서는 뭘 파냐 하면 음식을 팔아요. 홍콩 음식은 미슐랭이라 그래가지고 특이한 음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와인으로 꼬셔가지고 데려다 놓고는 와인에게 어울리는 뭘 판다고요? 음식을 팔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고창이 만약에 없어, 그러면 없는 걸 갖고 잘 기획을 하셔서 진짜 팔 거를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좋다 이거죠. 그러기에는 여기가 그런 축제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는 뭐냐면 이 공간이 사실 조금 좀 너무 좀 화려하게 뭐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창군에는 예술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예술가를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니네 1년 동안 이런 일을 하면 월급을 줄게. 웹툰 작가예요. 근데 기본 생활비가 안 돼. 웹툰 작가는 아무 데서나 그림을 그려도 되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을 불러서 네가 고창에서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웹툰으로 한 달에 한 편씩만 해. 한 편씩만. 12개만 해주면 내가 월급을 줄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 홍콩은 어떤 걸 하냐 하면 홍콩 젊은 예술가들에게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 작업들을 쭉 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그 홍콩 가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여기서 다 먹어요. 사람들이 진짜 줄 서가지고 아침부터 난리도 아니에요. 아저씨 인터뷰도 하고 내가 했는데, 예술 작가들이 저렇게 저 아저씨를 가지고 샤터 내렸을 때 샤터에도 작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홍콩의 거리는, 구도심은 낮에 보는 거랑 밤에 오는 거 달라요. 그래가지고 셔터 갤러리가 돼요. 밤에 또 나가서 이렇게 전등 비치면서 보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사실 그래피티라고 아시나요? 그래피티? 벽에다가 막 라카 같은 걸로 하는 막 낙서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세계 트렌드에다가 대회를 하는데 누가 1등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애들이 맨날 1등이야. 근데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대접을 잘 못 받아요. 별로 안 비싸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대다 놓고 너 한번 해봐. 근데 하기 전에 니네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스케치를 보자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걸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너무 앞서가는 걸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에 좀 치밀하게 예술가들이 와서 거주하고 머물고, 그러다 그 예술가 중에 진짜 유명해져가지고 피카소나 이런 친구처럼 죽고 나서도 그 친구가 활동했던 그 영역이 뭐 해바라기를 그렸던 고흐라든가, 고흐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가거든요. 고흐는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정신병을 막 집어넣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막 싫어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그 주민들이 고흐 때문에 먹고 살아요. 고흐가 자부심이에요. 내가 농사 짓는 데를 그렸다고 이러면서 그 앞에다 크게 막 광고판 해놓고 이렇거든요. 예술가들이 와서 또 살아있는 동안에 활동했던 것들이 후세대에게도 또 굉장히 좋은 그 뭐랄까 경제적 이익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문화 아니겠습니까? 예, 넘겨볼까요? 이건 뭐냐 하면 목포 같은 경우는 맛의 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홍어나 뭐 민어나 뭐 병어나 싼 건 아니죠. 한 번 오면 식탁 위에 20만 원, 30만 원을 내놔야 조금 먹어요. 근데 여행은 뭐 그럴 수 있죠. 뭐 한 4명이 가서 뭐 하루에 뭐 20만 원짜리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돈이 없냐? 그 정도를 못 먹어?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길거리에서 2, 3천 원짜리를 먹었을 때 더 좋아해요. 여행은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창은 만약에 관광이라는 건 사람들이 와서 자야 되고 잘 곳이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때 아주 비싼 것도 만드세요. 1인당 10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금가루라도 뿌려서라도. 금커피 못 먹어보셨어요? 금커피가 있어요.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갔더니 금잔을 만들었어. 카페 주인이요. 금잔. 딱 2개밖에 없어요. 네, 딱 앞에다 놓고는 한 잔에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원. 네, 옛날이에요. 그건 옛날. 지금 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사랑을 원합니까? 경제적 성공을 원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앉혀놓고. 그건 뭐 똑같은 커피를 주면서 금잔을 놓고 거기다 이제 커피를 막 이렇게 핸드 드립을 해가지고 막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당시에 딴 데는 2, 3천 원이었거든요. 오래전 얘긴데 10,000원짜리를 팔려니까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뭐 당신은 사랑을 원합니까? 뭐 성공을 스토리텔링을 하더니 그냥 그걸 지금도 제가 못 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비싼 것도 만들고 스토리가 되고 고창스러운 거죠. 고창스러운 거를 담아내거나, 아니면 진짜 싸게 우리는 이 아침 식사 1,000원 해도 돼. 주먹밥, 고창에 나는 좋은 거 많잖아요. 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밥 1,000원에 아침 식사 여기서는 할 수 있어. 그럼 사람들이 그래? 1,000원에? 요즘 1,000원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고창 가면 1,000원에 주먹밥 진짜 끝내준다. 근데 그거 먹으러 왔다가 그것만 계속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 끼는 10만 원짜리 먹는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지역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홍콩의 그 비싼 거리에도 그 토마토 국수 막 이런 게 한국 돈으로 막 1,000원, 2,000원, 3,000원 충분히 한 끼 먹고요. 이거 이제 예술가들이 그리는데 세계의 패션 뭐 그런 화보 찍을 때 홍콩을 되게 많이 가요. 여기가 인기니까 이거는 약 6개월 동안 놔뒀어요. 홍콩을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다시 가면 어떨까요? 싹 도시가 다 바뀌어 있어. 그것도 좋더라고요. 네. 그 다음 넘겨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죠. 고창의 삼양연못사는 관광에서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나 여기 해수욕장 가는 길에 들리는 곳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삼양연못사를 보기 위해서 왔다가 주변에서 먹거나 해수욕장을 가거나, 여기가 바로 관광 목적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고 ESG, 그렇죠. 우리 첫 번째 강의를 제가 놓쳐서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목포가 바람이 너무 막 아침 내내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차가 뒤집혀질까봐 다 차려입고는 못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이 생태로, 그리고 다음 세대한테 주는 걸 생각해야죠. 지금 당장 내 앞에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진짜 저는 어리석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물론 그렇지만 세상에는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은 끄떡끄떡 안 하셔. 하하, 멋있어. 속으로 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지. 그렇죠, 그렇죠. 예, 황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있죠? 소금. 예, 그냥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금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황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한국이 소금이 흔하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다 소금이 흔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나중에 두고두고 돈 벌 일은 저는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그 친구가 소금으로 만드는 디저트 얘기했잖아요. 대만은 소금 커피가 있어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도 소금 커피 먹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금이 아주 좋은 소금은 미네랄이 있고 그 미네랄은 단맛도 나면서 짠맛이 나요. 그래서 요즘에 단짠 해가지고 그래서 대만에 가서 화이트 커피가 있어요. 화이트 커피. 에? 커피 색깔이 검정색은 아니고요. 소금, 화이트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화이트 커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 커피를 팔아도 카페에서 좋을 것 같은데 호불호가 있어요. 맛은 되게 좋은데 우리는 익숙한 것만 먹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가면 솔트 커피 그렇게 하지 말고 화이트 커피. 어? 커피는 검정색인데 왜 화이트 커피야? 막 이렇게 재미를 줄 수 있는 화이트 커피를 파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년 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중3 친구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100년 후에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유령으로 와서 참여를 해야겠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태어나면 죽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고 미래의 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라는 걸 하면 당장 크게 내가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다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함께 재밌고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여기 삼양영업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넘겨볼까요? 네. 네, 뭐 이거는 제가 아주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제가 원래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언니가 이제 서울 대치동에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학교 선생님 월급이 얼마라고 너 때려치고 서울 와서 학원 강사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치동 명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자랑을 하느냐? 네, 요것만 공부해도 크게 도움이 되는 요점 정리라고 별표 3개, 별표 3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시대가 무슨 뉴노멀이래. 아 진짜 맨 영어로 뭐라는 거야. 뉴, 새로운, 노멀, 기준.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금 시대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모든 시대가 읽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제3의 물결. 컴퓨터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인데 인공지능 시대가 됐어요. 과거는 나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콜라보가 짱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고창분들 중에 BTS가 아들이거나 친구거나 절친이거나 부르면 올 수 있다. 뮤직비디오 여기서 삼양영업사에서 찍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입장료만 받아도 돼요. 전 세계에서 퍼플섬 BTS가 오지도 않았어요. BTS의 색깔이 퍼플입니다. 보라. 그래가지고 신화는 퍼플섬을 BTS랑 계속 엮어서 홍보를 해요. 실제로 외국인이 미친 듯이 옵니다. 히잡 쓰고도 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요? 뭐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콜라보만 하면 돼요. 콜라보. 누구랑 콜라보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협업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분야에 누구하고도 손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ESG 시대가 됐다는 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시대가 오고 있고요. 우주 시대 우리도 막 띄우고 있죠. 그래서 그래요. 시대가 바뀌어. 나는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 나는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된다고요? 책을 읽으면 돼요. 제가 정말 강연을 많이 하고 좀 비싼 강연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영업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저 엄청 공부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정말 많은 그 공부를 합니다. 그게 뭐 책에 다 있어요. 도서관에 다 있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요. 그러면 남보다 한 발자국만 앞서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빠른 학습자.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부터 집에 가서 그래 뭘 하지? 예. 관심 있는 책들 검색해 보거나 뭘 해서 자꾸 책을 읽으세요. 유튜브도 좋지만 그렇게 그냥 영상으로 흘러가는 거는 내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책만 읽지. 근데 사람들이 너무 착하게 책을 읽을 때 줄을 안 치셔. 내 책이에요. 막 치세요. 막 쳐. 옆에다가 막 의견도 막 쓰고요. 진짜 괜찮은 건 반 접어놔.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또 기회 되면 또 읽고 자기 전에 자꾸 핸드폰 보지 마시고 자기 전에 핸드폰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핸드폰 안 보고 책을 한 번 더 보면 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얘기했죠. 협업, 콜라보, 파트너를 찾고 초연결 시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앞 동네, 옆 동네, 고창 안에서 죄송하지만 웃겨요. 고창 안에서 무슨 예? 아까 우리 교수님 말한 것처럼 연대를 넓혀라. 그죠? 프랑스 예술가가 고창 이걸 지켜야 된다고 와서 막 피켓 들고 할 정도의 연대를 넓혀야 되는데 고창 안에서 네 거냐 내 거냐 이거 너무 의미 없고 웃긴 거예요. 배포를 크게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관광 마케팅 어떻게 하면 좋냐? 아까 제가 체리원 관광으로 딱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많죠. 많어 뭐 카페. 아까 담양 거기 카페 얘기하는데 그 카페는 제가 이제 담양 책을 여러 권 냈기 때문에 그 카페 주인이 31살이에요. 남잔데 걔 정말 특이한 친구예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젊은 애들을 좀 믿어주세요. 20대가 뭘 한다 그러면 한번 니네 해봐.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좀 믿어주고 그러면 오히려 더 특이하고 좋은 걸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체리원 관광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고창에 머무는 동안은 고창 관광 군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셔야 돼요. 너 여기 와서 일주일 살고 있지? 오늘 너 여기 고창에 왔잖아. 저 오늘 하루 뭐라고요? 고창 관광 군민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실제로 여기가 인구가 뭐 한 2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하루에 3만 명이 와서 머무르면 5만 명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의미를 확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골목, 도보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야 돼요. 자꾸 걸어야 되거든요. 인간이 걸어야 돼요. 다리를 못 쓰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요양병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리원 관광이 성공하려면 첫 번째 전담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겠지. 우리 뭐 좋은 컨텐츠 가지니까 우리 음식점들 맛있으니까 이거 필요 없고요. 전담 조직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 주도의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있어야 될 거는 스토리. 단팥빵에 단팥이 없이 단팥빵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단팥. 정말 중요한 거 스토리. 스토리 여기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듣고 너무 진짜 마음이 막 되게 아팠어요. 이 장소성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너무 아픈 얘기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돼요. 기본 스토리가 이곳이 어떤 진짜 피와 땀과 눈물과 정말 많은 목숨이 여기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칼 호수 아세요?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가면 연해주 쪽도 진짜 슬픈 역사가 너무 많고요. 만주에 아까 얘기하셔서 말도 못해요. 제가 너무너무 슬픈 얘기들이 많고요. 이제 그건 그렇다 쳐도 바이칼 호수에 가면 호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인데 섬이 원래는 시간 많으면 막 퀴즈 내가지고 선물도 드리는데 섬이 28개가 있어요. 호수에 그 중에 제일 큰 섬이 아론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징용으로 이제 한국인 청년이 일본 군이 돼서 러시아에 가서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죠.
러시아 사람들이 걔네들을 데려다가 포로를 데려다가 바이칼 호수에 있는 아론 섬에 가가지고 바이칼 호수에서만 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 물고기 통조림을 만드는 공장에서 노역을 시켰어요. 전쟁이 끝났죠? 그럼 일본인들만 데려가고 한국인 청년들은 그냥 거기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은 너무 옛날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바다야, 강이야, 너무 크거든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통조림 공장에서 있다가 죽었대요. 제가 바이칼 갔는데 거기 계신 분이, 근데 바이칼 가면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가 우리 민족의 시원이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에이 뭘 그냥 그런 얘기도 있겠지. 거기 사시는 분이 똑같아. 너무 놀랐어요. 막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가면 그 바이칼에 가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우리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말은 못해. 근데 그분들이 해준 얘기예요. 조선인들이 그 징용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포로로 잡혀서 노역을 하다가 그냥 죽고 끝났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손들이 분명히 그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역사가 오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바이노코는 뭐냐면 8개 있어야 돼요. 8개. 사람들이 왔다가 쓰레기만 주고 가면 안 돼요. 와가지고 눈 휙 돌아가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경계를 넘어야 돼요. 너무 내 거라고 그러고 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일 잘 될 수 없어요. 10년 이상을 보고 천천히 가는 그런 것들이 성공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겨보실까요? 예. 근데 이것도 중요하죠. 첫 번째 뭐 필요하다고요? 대체 불가능한 스토리가 중요한데 대체 불가능한 스토리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요? 있어요. 최고죠. 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고창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있긴 있지. 다 농사짓고 자기 생업이 바빠 죽겠어. 안 돼요. 이거에 열정을 갖고 이거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사회적 자본. 원래 그 지역이 잘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경제적 자본이에요. 근데 이제는 돈만 갖고 안 돼요. 도시재생에서 막 돈을 줘봤어요. 500억, 300억 막 줘봤는데 잘 안 돼. 왜 안 되는데 니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막 나서서 하면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또 얼마나 해쳐먹으려고. 그럼 서로 간에 신뢰가 없어요. 사회적 자본은 뭐냐면 신뢰. A라는 사람이 뭘 해보겠다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했는데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뭘 하면 실패도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가 잘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 괜찮아. 다음에 또 하자. 그러면 되는데 잘 돼도 욕하고 그러면 그 지역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어떻게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만 그 지역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인데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는 좀 곤란하고요. 문자 괜찮습니다. 고창 삼양영업사에서 강의를 들었던 누구입니다 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정보가 엄청 많죠. 세계여행 정보도 많고 20년이 넘으니까 그리고 방송 여행 프로도 많이 했고요. 뭐 활동을 진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재미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고요. 더 좋은 건 뭐냐 하면 이 공간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10년 후, 100년 후에 삼양영업사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한테는 진짜 눈물 보이세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양소희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그 영성고등학교 학생들이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옛 삼양영업사 해리지점 고창영전의 문화적 기억과 미래세대 관련 발표를 맡게 된 영성고등학교 조인호 이광희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시민의 창의 문화 캠프이고요. 목차는 지역 연계 축제, 생태체험 학습장, 자원 개발, 다른 명과의 연계, 자연 환경 이용,
그 외의 사례입니다. 참가자는 이광희, 조인호, 하도훈, 김소린, 김하영, 오은정, 임서윤, 김성열, 임희찬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염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고 다같이 토론해 보았는데요. 그 전에 다른 지역 나라들은 이러한 염전 공간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도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장, 색대원, 액티비티 체험, 축제 등으로 다양하게 재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연계 축제입니다. 저희는 염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염전에서 나오는 재료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소금 축제에서는 소금을 이용한 요리, 찜질방, 샴푸, 맛조개, 면접 체험, 소금 옮기기 게임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축제 활동을 통해서 해리의 농악단, 고추 축제 등을 같이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태체험 학습장입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염전을 활용한 생태체험 학습장이 있습니다. 설의 습지와 같은 색대원이 있고요. 이러한 학습장과 액티비티를 연계 그리고 자연 친화 숙소 등이 같이 만들어진다면 가족 동반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고창의 일자리와 취업 자리가 증가될 수도 있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 개발입니다. 태양광 시설을 세워 탄소 중립 및 2차 에너지 중요성과 지역 사회에도 에너지를 나누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면과의 연계입니다. 상한농원, 학원농장과 같은 고창 내 면과 면끼리의 연계를 통해 고창의 체험시설을 더 늘리고 고창의 관광객들을 방문했을 때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관광객들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환경 이용입니다. 흔히 인싸 감성, SNS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린 힐링 캠프를 조성하여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주변에 자연 경치를 찍어 SNS를 올려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적은 층 유입도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그 외의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역사적인 사실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염전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부분도 같이 활용하여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섬유도 공원처럼 잘 꾸며진다면 염전 공간이 더 크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중학생들의 그 이야기하고 또 우리 고등학생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아마 체계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승목 우리 문화이장이 이 학생들을 만나고 이렇게 토론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요. 오늘 또 특별히 이 한충호 우리 고창 지역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우리 해리면을 또 대표해서 오늘 발표해 주실 건데요. 우리 로컬 문화 자산과 미래 세대라는 의견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충호 인사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연락을 받고 12시 40분에 도착을 해서 그 흰남노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여기 우리 서현호 연출관님, 또 오승록 오세훈 문화이장님, 또 임동욱 교수님, 정정숙 교수님, 또 양소희 작가, 또 이소훈, 또 김용태 우리 작가님들,
또 우리 조영옥 해설사님도 계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 흰남노라는 태풍 때문에 가족 또는 농지 여러 곳에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 저는 해리에서 400년이라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고 저는 68년 동안 주소를 한 번도 옮겨본 적이 없는 지역 토백이가 되겠습니다. 형님이 경찰이었어도 저는 한겨레신문 지국장으로 지금도 한겨레신문 통신원으로 30년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삼양영업사를 하게 되면 우리 장성에 가면 우리 하서 김인우 피람서원이 있습니다. 물산 김씨죠. 그래서 우리 김연수, 김성수 이대 부통령 하셨죠. 서울의 중앙고등학교, 동아일보, 또 고려대학교. 북한에서 넘어오신 전중윤 씨가 삼양라면을 만들었다면 삼양라면을 뺀 모든 삼양이라는 들어가는 회사는 우리 호남기업으로서 유일한 울산김씨 바로 삼양영업사가 본사가 되겠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분들의 후손들이 김상혁 국무총리, 김상반, 김상만, 또 김상은 국회의원, 지금도 경제계, 정치계,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있는 게 문화관광 해설사로 한 20년, 지질 해설사로 7년차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고창 군의 입장, 또 해리 면민의 입장으로서 우리 삼양영업사, 우리 해리지사 부지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마지막 시간이라 예정된 시간이 초과되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보통 마지막 주자는 짧게 해야 여러분들 박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삼양영업사가 1930년대에 삼양농산이라 하면 심원문은 물론이고 상하 일부, 해리면에 안산리, 안거리까지 유지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업사 말고도 삼양농산이 굉장히 컸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자리가 고창군에 정부양곡 도종공장이 4군데가 있었는데 삼양사 정부양곡 도종공장이 제일 컸습니다. 이거 중간에 시설을 했는데 원래 화재가 발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시멘트로 상당히 높은 이렇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역사가 깊은 이곳을 해리 면민의 시각에서는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영성고등학교 학생들, 또 해리중학교 학생들, 또 우리 이제 최양호 우리 신문 발표자, 또 우리 다양한 우리 박사님들의 의견을 여기서 두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면민의 입장에서 자 우리 해리면과 심원면을 받쳐주는 산은 심원면의 경수산이라고 444m지요. 그리고 개이빨산 또는 견치산이라고 하고 해리를 받쳐주는 산은 청룡산, 그리고 상하와 해리를 받쳐주는 산은 장군산, 또 장사산 이런 산들, 또 할매산은 275m. 오개면의 경계선에 자리한 우리 송림산은 편마음으로 좀 유명한데 대략 295m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산들은 인천항을 기점으로 산 높이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백두산은 2750m, 한라산은 1950m, 우리 고창의 방장산은 743m. 이렇게 산하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들은 인천항을 기점으로 해서 산 높이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양사 우리 배수관문이 있는데 바다 민물에 의해서 삼양영업사의 바닷물이 자연 수압에 의해서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이 가라앉게 되면 바로 삼양염전으로 수로를 타고 쭉 들어가서 삼양영업사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야기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한테 방풍림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바람공원, 계명산과 더불어서 불등, 이쪽에 가면 불등이 있어요. 거기 골프장이 들어서고 지금 바람공원으로 개발을 하고 밖에 저 울명자를 쓰는 계명산 28m인데 그 계명산도
아픔의 역사 또는 간척의 역사가 스며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낙조대 이야기, 뭐 두꺼비 이야기, 애기바위와 베멘바의 이야기, 이렇게 돌아서 해리 한가운데 있는 산은 조시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리면의 형국은 오옹수조 형국이라고 합니다. 늙은 어부가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 그래서 조시산은 해리면 한가운데에 있는데 대략 높이는 225m고 5개 리를 가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시산 올라가게 되면 소웅포가 있었다는 보험수대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 안내판이 소웅포라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산림 감시 안테나 그리고 KT 안테나를 거기다 설치를 해놔서 여기에는 소웅포라는 보험수대가 있던 곳이다. 그래서 90호 뒷산 안산에서 받아서 이 소웅포에서 다시 변산으로 보내는 그런 역사가 깊은 도시가 되겠고, 또 해리 평지, 수락마을, 해리 소재지, 이상동, 심원, 도천 이런 지역에 또 골프장 조성할 때 목동에서 흙을 파갔는데 바로 그런 지역에 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 전에 8분이 모여서 이게 삼양영업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저는 지역민으로서 지역민의 배반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게 소문이 나서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다만 마음이 아픈 것은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고창군에서 이 땅을 또 삼양사 땅을 매입했다고 해서 여러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해리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감개무량합니다만, 우선은 심덕석 군수님 또 김관영 도지사님의 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쪽에 전라북도 4대 현안 사업으로 원래는 고안 간척 사업이었죠. 부안에서는 부천 간척 사업. 대략 이쪽이 4,400만 평인데 노태우가 대통령 나올 때 전라북도 4대 현안 사업인 고안 간척 사업을 빼버리고 1억 2천만 평이 33km에 새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덕석 군수님과 전 유기상 군수님 많은 분들이 노을대교 대략 3,800억을 유치해서 사실은 해리 구동호에서 변산까지 6.7km예요. 근데 진입하는 교량 관계로 8.7km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대섬이라고 하는데 밖에 있는 대섬은 조그만하고 이용 가치가 없고 그 안에 있는 대섬이 한 10,000평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땅들은 대한민국의 소유권이 지선기준입니다. 해리 동호리 앞에 있으면서도 큰 갯골 항로가 있어가지고 해리에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만돌 심원에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거기는 심원면 만돌리가 되겠고 대략 면적은 한 10,000평. 그리고 고창군의 갯벌이 한 90%가 고창군 땅이에요. 역시 썰물 때 물이 빠지는 마지막 지점이 부안 곰수 앞바다까지 고창 땅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갯벌이 우리 고창군 땅이 되겠고, 여기다가 지금 심덕 군수님, 김관영 도지사까지 전라북도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갯벌 유산본부를 유치하자는 그런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도 고창군 14개 운면 수천만 평의 갯벌 중에서 상하 쪽 90호까지 고창군 부안면까지 여러 개청을 통해서 여기가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에 어판장이 있었고 수협이 있었고 삼양영업사의 연부가 600명이 있었어요. 물론 친일을 했다는 아픔의 역사도 있지만 더불어서 1945년 이후에 심원해리 고창군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전부 먹고 살아서 자녀들 학교 보내고 뭐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는데, 친일의 역사는 친일의 역사대로 어느 한 곳에 이분이 이런 일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김성수, 김윤수로 대표되는 우리 고창군의 얘가 경제 돈줄이에요. 우리 여기 삼양사가 고창 군수를 포함해서 경찰서장까지 꼭 삼양사 지변장은 삼수회라는 멤버에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었어요. 지금도 모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성영재 지점장이
아버지가 백년암 거기 산지기를 하시다가 화재가 발생을 해서 돌아가시고 지금 서영세 지점장이 지금 20년 이상 여기 지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도종각에 박물관을 좀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박물관이 있는데 뭐 미영 타는 기계, 밀가루 빵 두는 기계, 뭐 드들방아, 뭐 물레방아, 이런 쌀을 도종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도종을 해서 지금 쌀 20kg에 뭐 4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사실은 쌀 1kg에 그렇게 간다면 2천 원밖에 안 가요. 그럼 여기서 품질 좋은 갯벌 쌀을 도종을 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1kg씩 선물해도 여기가 삼양영업사의 간척지고 삼양농산에 또 삼양소금에 우리 쌀도 갯벌을 헤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갯벌 소금이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해서 유명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호해수욕장 물이 좀 더럽죠. 그러나 갯벌을 헤치고 들어와서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동호해수욕장을 더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면에는 부안에는 수성당이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좀 말씀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동호회 영신당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군부대가 주둔해가지고 감춰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뭐 이 얘기를 두서없이 하는 것은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고 해리 면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또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질 않았어요. 굉장히 바빠요. 제가 오늘 또 동아홍보관에 근무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면민의 입장은 여기다가 대형 숙박시설을 좀 유치했으면 쓰겠다. 또 놀이시설도 여기다가 만들었으면 쓰겠다. 막 이런 걸로 그냥 줄여서 제 면민의 입장을 조금 알려드리고 짧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시간이 좀 이렇게 늦어져서요. 바로 우리 작가님의 그 평을 잠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영업사에 대해서 관광 활용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관광객이 아니고요. 고창 군민이 여기 와서 쉬고 즐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이런 곳도 있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광하면 사람들이 그걸로 경제 활성화해서 돈 벌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고창은 부자 동네잖아요. 아니에요? 돈 아쉽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농담이고요. 관광을 해서 돈을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요. 이 지역 여기를 관광으로 해서 고창에 와서 살 사람을 모으시는 게 사람을 버는 장소로 이해되실까요? 예, 그래서 고창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막 있어가지고 사는 동안에 좀 활기가 있고 좀 뭐 하자 그러면 막 모여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버는 공간으로 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 한 가지만 받고 네네 장의원 말씀하세요. 예. 예, 아까 발표하시는 거 제가 감동으로 들었습니다. 예, 제가 언제 한번 저는 군대생활 장교생활 하다가 대기업 세 군데 다니다가 시골 내려온 지 27년 됐거든요. 27년 동안 우리 고창군에 아마 수천여 개의 관광, 농산물, 수산물, 관광 그리고 뭐 특산품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됐는데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현재 학원 농장하고 상하농원 이거는 거의 기업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성공 사례이고요. 그 단체나 어촌계나 농민이나 또 선거 관계자들에 대한 그 보상 심리로 사업을 받았거나 또 기농기종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해갖고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제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근데 이 자리 자체도 다 밀어버리고 그냥 건물 하나 덜렁 되어가지고 완료도 계획하다가
저도 고창군 생태환경협의회 이사도 했었고 지역 회장도 했었지만은 우리 교수님 작가님이 그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까 저기 바이칼 호수 민족의 뭐 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아까 모든 분들이 학생들까지 마음에서 대부분 그 다 일맥상통해요. 근데 이걸 담는 사람들이 이걸 담아내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문화이장님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또 군 관계자도 또 국가 차원에서 큰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게 역사나 교육은 한쪽 칸에다가 놔두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후대들이 결론은 소득이 창출되고 또 인구가 소멸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아낼 때 우리 양소희 작가님 교수님께서 우리 저 문화 그 이장님들이 추진하고 우리 고창군에서 추진하게 되면 와가지고 좀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 키포인트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성공적일까? 그렇죠. 이게 성공하려면 아까 제가 성공 키워드도 설명하고 했지만 전문가가 붙어야 돼요. 예, 그 특산품을 성공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은 좋은 농사 지시면 되고요. 그거를 갖다 파는 또 마케터들은 다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맡기고 병원은 의사 가서 진료를 보듯이 특산품 만드시는 분은 특산품을 잘 만드시면 되고 마케팅을 잘하는 선수들이 와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농사 지면서 그것까지 하려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창에는 보니까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특산물도 진짜 좋은 게 많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요. 고창에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케터도 있을 거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고요. 오늘 좀 길어져가지고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워하시는데 다시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 부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 번에서 얘기가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점심 먹는데 무조건 고창으로 이사 오라고 막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빈 집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공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좋은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하니까 그냥 저를 막 뭐라고 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3부 관광까지 이제 포럼을 마쳤습니다.